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이준영 원장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미 리팟을 시술 받으셨거나 아니면 리팟 시술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일 텐데요. 리팟 레이저는 기존까지 치료가 어려웠던 흑자를 단 한 번으로 제거할 수 있는 흑자 치료의 혁명 같은 치료입니다. 하지만 리팟 레이저만 했다고 흑자 제거의 과정이 다 끝나는 건 아닙니다. 리팟 레이저 시술 후 후관리가 부작용을 예방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팟 시술 후 주의해야 할 점과 관리법, 세안, 화장품 사용, 재발까지 궁금해하시는 점에 대해 총정리해서 알려드릴 테니 꼭 보시고 따라해주세요. 리팟 레이저 시술 후 일반적으로 2주간 듀어덤을 부착하게 됩니다. 이때 듀어덤을 왜 2주 동안 떼지 않고 붙이느냐? 리팟 레이저는 피부 혈관을 보호하면서 흑자 부위에만 선택적으로 레이저를 조사하여 흑자를 파괴시키게 되는데요. 기점막에 있는 흑자 세포가 파괴되어 피부 위쪽으로 제거되고 정상적인 피부 세포가 다시 재생되는 과정이 일반적으로 2주 내외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2주 동안은 피부가 재생이 될 수 있도록 인조 피부인 듀오덤을 붙여서 피부를 보호하는 거죠. 하지만 피부가 얇거나 재생이 느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듀어덤을 추가로 1주 정도 더 붙이기도 합니다. 듀어덤을 오래 붙여도 알러지 반응이 없는 분들도 있지만 끈적임 때문에 알러지 반응이나 자극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2주 후에는 테이프를 떼서 경과 확인을 하며 추가로 테이프를 더 붙일지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듀어덤 알러지가 있어서 듀어덤 붙이기 어려운 분들이나 눈 주위 같이 테이프를 붙이기 어려운 부위는 듀어덤을 붙이지 않고 재생크림을 바르면서 흑자 제거 부위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기도 합니다. 리팟 레이저 후에 세안법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데요. 리팟 레이저 후 듀어덤을 붙인 상태로 세안이 가능합니다. 다만 테이프가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서 세안해 주셔야 합니다. 듀어덤이 떨어지지 않는 아침 저녁 추천 세안법은 이렇습니다. 아침 세안으로는 첫 번째, 고양이 세안을 추천합니다. 눈곱 떼고 밤새 흘린 침만 가볍게 닦는 방법입니다. 듀어덤은 물과 세안제 메이크업에 테두리가 쉽게 느슨해집니다. 때문에 최대한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물 세안을 추천합니다. 피지가 많이 분비되거나 여드름 피부가 아닌 이상 클렌저로 세안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물로 얼굴을 헹구듯이 세안하면 피부 표면의 피지만 가볍게 제거되고 듀어덤에 자극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녁 세안으로는 저자극 세안인 일중 세안을 추천합니다. 이때 세안은 가볍게 피지를 제거한다는 느낌으로 하는 것이 좋으며 너무 많이 문지르거나 자극을 주는 건 피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안 후 세안제가 남지 않도록 충분히 헹궈 주시는 것이 좋은데 헹굴 때에는 손바닥에 물을 받아서 물을 얼굴에 던지듯이 헹궈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듀어덤 주위로 세안제가 다 제거되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에 듀어덤 묻혔던 자리 주위로 접촉성 피부염이 생기거나 기미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듀어덤 주위에 세안제가 남지 않게 충분히 헹궈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헹굴 때 너무 세게 문지르거나 피부에 자극 주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부드럽게 살살 문질러서 세안해 주셔야 합니다. 리팟 시술 2주 동안은 가급적 메이크업과 이중 세안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사용하시는 세안제는 피부에 자극이 적은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안할 때와 마찬가지로 세안 후 수건으로 물기를 닦을 때도 듀어덤이 떨어지지 않게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리팟 레이저 2주 후 듀어덤을 제거했을 때 피부가 붉어지거나 아니면 레이저 치료 부위가 하얗게 색이 빠져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상적인 피부는 피부 아래 기점막에서 세포가 분화되어 각질층까지 4주에 걸쳐 피부가 재생이 되게 되는데요. 리팟 레이저를 하게 되면 자극 때문에 이 기간이 짧아지긴 하지만 2주 아직 피부가 다 재생이 된 상태는 아닙니다. 지성이거나 피부가 두꺼우신 분들, 또 피지가 많은 T존 부위에 있는 흑자를 제거하신 분들은 재생이 잘 되기 때문에 2주만 지나도 흑자가 깨끗하게 없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피부가 건성이거나 얇고 예민하신 분, 홍조나 혈관 확장이 기저에 존재하신 분들, 얼굴 유존이나 턱선 쪽 흑자를 제거하신 분들은 피부가 다 재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붉은 자국이 한두 달 정도 지속이 될 수 있습니다. 붉은 자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흐려지게 되지만 간혹 흐려지는 과정에서 흑자가 아닌 또 다른 색소인 기미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혈관 레이저인 V빔 레이저를 이용하면 더 빠르게 없앨 수 있습니다. 리팟 레이저 시술 2-3주 듀어덤 제거 후 관리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리팟 레이저 후 피부는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피부 자극도를 최대한 낮추어야 합니다. 피부 자극도를 낮출 때에도 세안이 가장 중요하며 잘못된 세안은 반드시 교정이 필요합니다. 리팟 레이저 후 붉음증을 가리기 위해 또는 기미를 가리기 위한 목적으로 화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화장으로 가리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화장을 지울 때 피부에 자극을 주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립밤 레이저 후 약해진 피부에 강한 세안제로 뽀드득 강하게 문지르거나 각질 제거를 하거나 오랜 시간 동안 피부를 문지르며 세안하는 경우 피부에 자극을 받게 되고 당연히 더 붉어지거나 기미가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립밤 레이저 시술 후에는 레이저 시술 부위를 아주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특히 광대나 관자 부위, 턱선 등 피부가 얇아서 피부 안쪽에 뼈가 만져지는 부위는 특히 더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피부 안쪽에 쿠션 역할을 하는 지방이 없고 바로 뼈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강도로 문질러도 이 부분은 저항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피부에 더 자극이 가고 그래서 기미가 더 잘 올라옵니다. 정상 피부의 pH는 5.5 정도인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세안제 중에서는 pH 7에서 8의 알칼리성 세안제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칼리성 세안제가 더 잘 씻겨나가기 때문인데요. 세정력이 강한 클렌저는 피부의 pH 밸런스를 망가뜨려 피부를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피부가 약하거나 민감하신 분들, 립밤 레이저 하신 분들은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클렌징 오일 등을 사용하여 2차 세안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고 폼이나 젤,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하여 1차 세안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헹굴 때도 미지근한 물로 피부를 문지르지 말고 가볍게 세안하거나 손을 얼굴에 닿지 않도록 물을 튕겨서 헹궈내 주시는 방법으로 세안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뜨거운 물로 세안하게 되면 피부에 자극을 주어 립밤 레이저 후 붉음증을 완화시킬 수 있어 미지근한 물로 세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각질 제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각질이라는 건 피부 보호 시스템의 일부인데요. 각질 속에 피부를 보호하는 피지막과 천연 보습 인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립밤 레이저 시술 후에는 레이저로 피부를 벗겨내면서 각질층이 손상이 되거나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한두 달 이상 각질 제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각질은 노화된 각질이 아닌 정상 각질이 들뜨는 경우도 있어 무조건 제거하기보다는 보습을 더 많이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미백, 주름, 기능성 제품에도 각질 제거 성분이 함유된 경우가 있거나 피부에 자극을 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한두 달 정도는 기능성 제품 사용도 일시 중단을 추천해 드립니다. 세안 후에도 수건을 사용하여 물기를 제거할 때는 닦아주는 것이 아닌 물기를 가볍게 눌러 수건에 흡수시켜야 합니다. 이유는 수건으로 얼굴을 문지르는 경우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립밤 레이저 후 제가 더마톱 연고와 제로이드 리페어 재생크림을 처방해드리고 있는데요. 더마톱 연고는 테이프를 제거하고 나서 일주일 정도는 붉어진 피부에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오래 바르게 되면 오히려 피부를 약하게 만들 수 있어서 일주일만 발라주셔야 합니다. 더마톱 연고를 얇게 바르고 흡수시킨 후 그 위로 재생크림을 덧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마톱 연고는 하루 2회 아침 저녁으로 바르고 재생크림은 하루 3에서 5회 정도 더 자주 발라주셔도 좋습니다. 립밤 레이저 후에는 색소 침착이나 기미를 예방하기 위해 선크림을 발라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립밤 레이저 후에는 레이저한 부위가 다른 부위보다 일시적으로 더 하얗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햇빛을 보게 되면 정상 피부는 더 까맣게 되고 립밤 레이저한 부위는 상대적으로 덜 타기 때문에 색깔 차이가 두드러져 보일 수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색은 서서히 맞춰지지만 색 대비를 줄이기 위해 선크림을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선크림은 SPF 50, PA3 포지티브 이상인 제품을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보통 선크림을 바를 때는 500원 동전 크기의 양이 한 번에 바르기 추천하는 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선크림을 한 번에 바르게 되면 얼굴이 선크림으로 번들거리거나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크림을 손가락 마디 한 개만큼 짜서 얼굴 전체에 발라준 다음 다시 한번 똑같이 발라주어 2번 선크림을 바르게 되면 선크림 효과 유지 기간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선크림은 바르고 나서 4시간 정도 후면 그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아침에 바르고 점심에 다시 발라주시는 것이 좋으며 화장 때문에 선크림을 다시 바르기 어려울 경우 립밤 선스틱이나 선 쿠션 등을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립밤 레이저 후에도 색소가 남아있는 경우에 흐리게 흑자가 남아서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능성은 두 가지인데요. 흑자가 너무 깊어서 제거가 다 되지 않은 경우, 흑자 밑에 진피 색소가 존재했었는데 흑자에 가려져서 안 보이다가 흑자가 없어지면서 드러난 경우, 흑자 재발 보장 케어를 진행해 주시는 분들은 두 가지 모두 추가적인 시술을 통해 남은 색소까지 없애드리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흑자가 너무 깊어서 다 제거되지 않은 경우에는 피부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린 후 2차 시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리판 레이저 후 피부가 약해져 있을 때 2차 시술을 진행하게 되면 붉음증이 오래가고 피부 재생이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이고요. 대부분 1차 시술 후 1에서 2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피부가 회복되는 상태를 보고 시술 시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흑자는 제거가 된 상태이고 리판 레이저는 강하게 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어서 리판 레이저 대신 피코 레이저 532나노미터 파장을 이용하여 남은 흑자를 제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흑자 밑에 진피색소가 존재했었는데 흑자에 가려져서 안 보이다가 흑자가 없어지면서 드러난 경우에는 리판 레이저보다 깊이 들어가는 레이저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서서히 색소가 흐려지면서 없어지게 됩니다. 더 깊이 들어가는 피코레이저 1064나노미터 파장을 이용하여 더 깊은 색소를 없애게 되며 2, 3회 이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술 후에는 괜찮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색소가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는 시술받은 자리에 기미 색소가 올라오는 경우입니다. 또 리판 레이저 시술 후 흑자가 좋아지게 되면 주위에 기미 잡티가 더 눈에 띈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이 부분은 추가적인 기미색소 레이저를 이용하여 남은 기미색소를 더 없앨 수 있습니다. 리판 레이저 후 관리법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요. 리판 레이저 시술 후 관리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상당히 중요하며 꼭 실천해 주셔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유튜브 댓글이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연락 주시면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